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혹시 자신이 가진 능력이 평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영가를 보고 대화가 가능하다든지 그런.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누군가가 알면 곤란할 것 같아서, 왠지 밝혀지면 이상한 취급당할 것 같아서 숨기고 말하지 않는 쪽을 택하실 건지, 아니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당당히 밝히실 건지. 이번 이야기는 쓰리세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쓰리세븐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쓰리세븐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어려서부터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하고 무서운 존재들이. 그래서 병원도 여러 번 갔었어요. 그런데 크게 이상은 없고 정신병 관련해서 이상 소견도 없고. 어렸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들, 그걸 제가 부모님이나 어른들께 따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사실 그땐 그게 전 그런 존재인지도 몰랐었어요. 그냥 어떤 아이가 말을 걸어와서 거기에 대답을 한다든지 그런 식. 그런데 어른들이 볼 땐 이게 많이 이상하고 걱정스러운 거죠. 한 번은, 이건 부모님께 들은 말인데, 재래시장 있죠? 거기 어머니랑 같이 갔을 텐데, 어머니 손을 잡고 잘 따라가다가 갑자기 어머니 손을 꽉 잡더래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할머니가 강아지 가져가라고 손으로 부른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보니까 거긴 그냥 가게랑 가게 사이 비좁은 골목. 그런데 전 계속 할머니가 손을 흔들면서 강아지 가져가라고 한다고. 어머니 제가 또 그런 증상을 보이나 보다 하시곤, 그래? 어디 한번 가서 볼까? 하시면서 제가 끄는 곳으로 갔는데요. 걸음을 제가 가리키는 곳으로 옮기는 그 순간, 저랑 어머니랑 서 있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건물 위에서 검은 봉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검은 봉지엔 소주병이며 이것저것 쓰레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진짜 크게 다쳤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때 어머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건물로 뛰어 올라가서 그거 던진 사람을 잡았거든요. 잡고 보니까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 취한 사람이 던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집 앞에서 애들하고 노는데 이사 오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어떤 아이가 우리 노는 걸 쳐다보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랑 같이 놀자고 그런 말을 하니까 애들이 뭔 소리냐고. 그때 동네에선 저랑 같이 노는 애들도 몇 없었거든요. 제가 이상한 말을 가끔 하니까 애들 부모님도 저랑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겠죠. 그래서 같이 놀아주는 애들도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애도 새로 이사와서 외롭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같이 놀자고 한 거죠. 그런데 애들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고. 그중엔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도망친 애도 있고. 그리고 그날 일 금방 또 소문이 났거든요. 며칠 뒤인가 방에 있는데 어머니가 절 부르세요. 그리고 차분하게, 절대 화내지 않으시고, 새로 이사 온 집에 아이가 있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 또래 아이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놀라시는 거예요. 애들이 들어가서 자기 부모님한테 있었던 일을 얘기했나 보죠. 자세한 건 저도 알 길이 없는데, 어쨌든 어머니가 어떻게 생긴 아이였냐고 물어보시대요. 그래서 이렇고 저렇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땐 몰랐어요. 어머니도 말씀이 없으셨고요. 그냥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건데요. 그때 이사 온 집, 그 집에 제 또래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 아주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이사를 온 거라고. 그리고 2년인가 3년 정도 뒤에 그 집은 다시 이사를 갔고요. 그리고 중학생 때인데, 이때부터는 이상한 존재들을 보면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때 어렴풋한 기억인데, 버스 정류장이 있고 작은 벤치가 있었거든요. 거기 벤치에 고양이 5마리가 앉아있어요. 살아있는 고양이가 아닌 고양이들 주변에 파란빛이 나는 그런 안개가 붙어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조용히 흩어지듯 사라지는. 그런데 이 얘기 왜 하냐면, 제 경우엔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말이죠, 그 집이나 그 장소 근처에서 그런 고양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3마리 이상이었고 늘 홀수로.
고양이 숫자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늘 홀수였다는 거. 그날 벤치에서 그 고양이들을 보고 알았죠. 누가 또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저희 집에 가는 길에 보면 할머니랑 할아버지 그리고 늦은 나이에 결혼한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 할머니가 집 대문 앞에서 고추 있죠. 붉은 고추 말린 거. 고춧가루 만들 때 사용하는 그거. 그걸 옆에 쌓아두고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쓱 쳐다보니까 절 보시곤 눈물을 훔치세요. 전 이거 분위기 매우 나쁩니다. 그런 느낌 충만해서는 그냥 뛰듯이 바로 집으로 달려들어갔고요. 이게 밤이 아니에요. 낮이에요. 그렇게 집으로 달려들어갔는데 누나랑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정말 안 됐다고.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 죽었다고. 그 집 새댁이 사산을 했다는 말이었어요. 전 그때 사산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듣는 순간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보였는데도 죽은 사람이 보이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것도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런 제가 천안에서 근무할 때 경험한 일인데요. 특정 시간이면 회사 앞을 지나가는 무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당은 비가 오는 날 아니면 보름달 뜬 밤이 아니라 그냥 보름. 이상한 존재는 밤에만 나타났던 게 아니거든요. 낮이든 밤이든 시간에 상관없이 보였는데 그때 그 무당은 그런 특정한 날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쯤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알고 있었죠. 그 무당 옷을 입은 여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쯤엔 눈에 보이는 그 이상한 존재들이 소름 돋는다? 그렇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피를 흘리거나 이상하게 웃는 그런 존재는 한 번도 못 봤었고요. 그냥 사람 모습인데 흐림 처리를 한 느낌? 선명하지 않고 흐릿한 그런 차이만 있고, 그리고 그런 존재는 다리가 없다고들 하던데 제가 본 존재들은 다리가 온전했어요. 다리가 없었으면 그때 제가 어렸다고 해도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단지 차이라면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남지 않는다거나 따라오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거나 이 정도. 그리고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그 정도. 그 무당도 매일 같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요. 그 직원이 어느 날 오렌지 주스를 잔뜩 사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오렌지 주스냐고, 이건 그냥 형식적인 질문이겠지만 그렇게 물어보면서 잘 마시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날 그 무당 길을 걸어가는데 손에 오렌지 주스를 들고 있네. 근데 그 오렌지 주스 그냥 느낌인데 신입사원이 그날 사온 거랑 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절대 위압감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너 오렌지 주스 이거 혹시 어디에 두고 온 거냐고 그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서 놀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거 잘 마셨다고 고맙다고 하네 그랬더니 막 주변을 둘러봐요. 그러면서 진짜 어떻게 하셨냐고. 그 신입사원 말이 실은 주스를 살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싶다는 말이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뭐에 홀린 듯 주스를 사게 됐다는 것까지, 사는 김에 사무실 사람들 것까지 사게 됐다는 말, 그리고 오는 길에 이상하게 거기에 둬야 할 것 같아서 두고 왔다는 말. 그렇게 두고 온 곳이 당시 신축으로 지어올린 상가 건물 그 옆 전봇대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부장님이 지나가면서 그 말을 들었거든요. 자리에 앉으면서 그래요. 그 신축 건물 거기 전에 무당집 있던 자리라고. 부장님이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인데 그 집 무당이 변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한참 동안 거기가 좀 그렇다가 얼마 전에 그쪽 밀고 신축으로 올린 거라고 하는데 그땐 저도 좀 놀랐어요. 전 제가 본 무당 얘기를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었고 거기에 무당이 살았다는 것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그날 부장님께 처음 들었거든요. 모르던 사연을 알게 돼서일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신입사원이 놀란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좀 지난 뒤 부서 회식이 있었고 며칠 지난 다음 날인데 출근했더니 부서 직원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오전 내내 그러다가 점심에 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박 과장 네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저희가 술 마신 뒤에 잘 가는 언덕 위에 있는 국밥집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술도 마시고 그 국밥집에 갔는데 제가 가게 마당에 있는 가마솥 앞에 쭈그리고 앉더니 손가락으로 하나 둘 하면서 숫자를 세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홉? 이번엔 맞네. 그런 말을 하더니만 한숨을 깊이 쉬고는 또 안타깝게 누가 죽겠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부장님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부장님이 술이 엄청 세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다 기억하는데 제가 고향이 어쩌고 사람이 죽고 어쩌고 그래서 안타깝고 어쩌고 그랬다는 거죠. 전 술이 약해서 그때 거의 그리고 전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아차 싶은 거죠. 제가 절 아니까. 고향이나 그런 제가 말하지 않은 걸 부장이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부장님이 놀란 건 그 국밥집에 큰 초상이 났다는 말이었어요. 아무래도 부장님은 그 집이 단골이다 보니까 이후에도 갔었다는데 가게가 영업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걸어 잠근 가게 문에는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긴 관계로 며칠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전엔 모습이 보이긴 해도 소리가 들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가끔 소리가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집에 들어갈 때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려고 31가지 맛을 파는 가게에 들려서 아이스크림을 산 뒤에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데 나도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이런 말이 들려요. 그래서 뒤를 슬쩍 보니까 말이죠. 어떤 꼬마 남자아이가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때 목소리가 들린 게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그냥 덤덤히 다시 31가지 맛을 파는 가게로 가서 아이스크림 콘을 샀죠. 그리고 덤덤히 그 나무 앞에 두고 갔고요. 그리고 그때 오래전 그 신입사원이 생각나더라고요. 혹시나 그 친구도 저처럼 보이고 들리는데 저처럼 그렇지 않은 척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말이죠. 37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경험담들과는 조금은 다른 특징들을 가진 경험담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럴 것도 같아요. 다리가 없는 사람이 앞에서 걸어다니면 누구라도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겠죠. 37님 사연을 보고 드는 생각이 정말 그렇지 않을까였는데요. 대놓고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사람 말고 제야의 고수들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공개적으로 보인다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특별한 능력을 가졌어도 어떤 개인적인 이유나 생각 때문에 밝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영가들은 우리 주변에 늘 있는데 다리가 없다거나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말과는 달리 37님 말씀처럼 다리도 온전하고 겉으로 봐선 우리와 다를 게 없어서 봐도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거진 대부분 보면 귀 약한 사람들이 어떨 때는 헛걸 볼 수 있어.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진짜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가 약한 게 아니라 진짜 본 거네 그건. 그건 왜냐면 귀 약한 사람들이 헛걸 보면은 좀 놀래고 막 그러는데 그 귀신 본 거가 똑같아. 근데 그러니까 그림자나 아니면 자기 그림자나 놀래켜 갖고 이런데 약간 무서운 데 와갖고 무서운 데 오면 약간 그림자 같은 거 있을 거야 닮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그림자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귀신을 보면은 그거랑 차원이 다르다 이거지. 다르지. 야, 귀 약한 사람 진짜 귀신 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갖고 일어나지도 못해. 아하. 속초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저수진 올라가 친구들하고 3명이서 저수진 올라가서 귀신을 봤는데 같이 또 얘기하다가 저기 사람이 있는 거 안 보이냐고 물어봤는데 안 보인다고 방향을 딱 가르쳤어. 돌이 있는데 근데 안 보인다는 거야. 그 나밖에 안 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1시간인가 30분을 앉아갖고 구경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무서웠어 진짜. 아니 근데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사람들이 저기 다 같이 봤다는 경우도 있어. 다 같이. 그러니까 뭐 5명에서 4명이서 갔어 특정 장소를. 근데 다
형이 본 것처럼 형은 이제 형만 본 거잖아. 같이 있는데 근데 다 같이 본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 다 같이 본 거는 그건 착각이 아니잖아. 그지? 그건 진짜 귀신인 거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다 기가 또 약한 것도 아니잖아. 기가 약하면 또 뭐 사람마다 똑같이 다 기가 약할 수는 없잖아. 다 아니야. 거진 대부분 사람들이 기가 약해. 너 기 센 사람 드물어. 아, 넌 너처럼 기 센 사람 없어. 조금만 가는 게 아니라 끝에서 끝까지 다 어. 갔다리 하잖아 너. 밤에. 그런 사람 없어. 드물어. 그것도 후러쉬도 안 갖고. 그렇게 기 센 사람은 드물어. 그 너 친구 뭐야? 귀신 본다는 애. 그 사람도 기 센 거야 무지하게. 그치. 걔는 즐겨. 그렇다고 막 의시되는 게 아니야. 아우 뭐 귀신 있네 뭐 이러지도 않고 그냥 텔레비전에서 뭐 여기 흉가입니다 이러고 막 무당들 와서 막 흉가 가고 막 이러잖아. 막 그런 거 나오잖아. 근데 그 친구가 다 보고 저 흉가 아닌데 이래. 그게 100% 거진. 저거는 폐가지 흉가가 아니야. 그래. 그게 보여. 그러니까 그거 그냥 봐도 느낌이 있대. 그런 거 보면 신기해. 귀신 나온다고 뭐 해갖고 뭐 나온 근데 가보면 기센 사람도 짓누르는 데가 짓누려 거기서 저거 된다고. 나도 뭐야 퇴가라 그래갖고 흉가라 그래갖고 가고 귀신 나온다고 하면 아니야. 흉가라 해갖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텔레비에 그래갖고 파갖고 에이 이건 귀신 나오는 자리가 아니야. 형도 보면 알겠어 그거를? 보면 알지. 대충은 알아. 이런데 그 느낌이라는 게 오는구나. 예전에 보면 사람들이 뭐 가끔가다 뭐 뭐야 영화도 나왔잖아. 그건 다 저거 한 거지. 뭐라 그래야 돼. 다 짜맞추게 한 거지. 흉가 가갖고 얘들 뭐 한번 찍은 영화 한번 찍은 거인데 그거 다 짜맞추게 했더라고. 아 그래 저거 말하는 거지 곤지암 뭐 이런 거. 다 짜맞추게 한 거잖아. 보니까 다 밝혀졌지. 뭐 흉가라 무슨 한 3대 흉가라고 그랬는데 그거 다 뭐 아니라고 밝혀졌지. 얘기가 그 흉가에 얽힌 스토리가 아예 다르지. 그리고 저런 집이 많아. 왜냐면 빈집들 있지. 응. 빨리 망가지는 집들. 응. 딱 한 해만 지나면 망가지는 집 있어. 금방 망가지고 비도 새고 그런 집들 있지. 그런 집들은 귀신이 붙어있는 집들이야 거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집들이. 그러니까 터가 귀신 턴 거지. 그렇지 터가. 그리고 집도 금방 빨리 망가져. 오히려 더 그런 데 가서. 그리고 또 귀신이 잘 붙는 데가 있어. 수맥이 많은데 특히. 그런데 쪽에 집 지면은 집이 금방 망가지고 좀 기가 세 거기가. 터 기가. 옛날부터 여기 그쪽이 우리 누나 가게가 앞쪽에 있어. 큰 길짝에. 근데 그 뒤쪽에 주차장이야. 옛날에 그 뭐 빈집들이 많았어. 산 쪽이나. 내가 왜 그런 걸 아냐면 스낵 보러 많이 다녔잖아. 지하서 하면 스낵 보러 많이 다녀. 그걸 안단 말이야. 여긴 기가 세고 여기는 물 많이 나오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닌데도 안 좋은 터도 있나? 있지. 있어? 숨에 그런 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자체적으로? 안 좋은 터가 있어. 그러니까 산세 방향 따라서 약간 안 좋은 터가 있어. 아니면은 진짜 형 말처럼 아까 전처럼 뭐 무덤터에 그 무덤터 그런 데도 영향이 있나 형? 크지? 기 세지 거기는. 기가 엄청나 세지. 여기 아파트 저기 학곡리 쪽에 짓는 거 지금 다 지었나? 거기 한쪽 거기는 공동묘지터인데 거기 밀어버리고 저거 했잖아. 집 지었잖아 아파트. 그래? 나는 몰라. 난 타지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속초 가면 아야진이 보면 아야진이라는 데 있어. 거기도 야산이야.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 그 능성인데 거기가 다 왜냐면 실향민들 무덤터에서 아주 공동묘지터인데 거기도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었잖아 그쪽에도. 근데 거기도 기가 세다고? 그럼 무지하게 세지. 그렇다고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그렇게 기 세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살고 뭐 귀신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 아니지. 근데 기가 세. 그러니까 기가 세다는 게 뭐야? 터. 왜냐면 기 약한 사람한테는 이 기가 죽어갖고 사람이 더 안 좋은 일도 생길 수도 있고 귀신 붙어갖고 또 그런 터면.
그런 텀에는 귀신이 붙는단 말이야, 사람한테. 기 약한 사람한테. 그래, 나도 진지해졌어. 그래서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있어. 이렇게 저기 뭐야, 나도 그러니까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웃고 그냥 들을 얘기는 아니구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거진 대부분 보면 기 약한 사람들이 어떨 때는 헛걸 볼 수 있어. 응.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진짜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가 약한 게 아니라 진짜 본 거네, 그건. 그건 왜냐면 기 약한 사람들이 헛것 보면은 좀 놀래고 막 그러는데 어. 그 귀신 본 거가 똑같아. 응. 근데 그러니까 그림자나 아니면 자기 그림자나 놀래켜 갖고 이런데 약간 무서운 데 와갖고 무서운 데 오면 약간 그림자 같은 거 있을 거야, 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그림자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귀신을 보면은 그거랑 차원이 다르다 이거지. 다르지. 야, 기 약한 사람 진짜 귀신 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갖고 일어나지도 못해. 아. 그 기에 눌려서. 그것도 있고 놀래 갖고 놀라는 건 보통 놀라는 게 아니지. 더 삐쭉삐쭉 더 쓰지. 온몸이 못 움직이고 식은땀 막 나고 꼼짝 말아야 아주. 팔다리 아무것도 못 움직여. 목도 못 움직여.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이 안 들어가.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나는 힘 준 것 같은데 팔다리가 하나도 안 움직이고 몸도 안 움직여.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할 거야. 몸이 약간 그 사람마다 틀리더라고. 어떤 사람은 도망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장비 다 놔두고. 근데 장비 그게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 그거를 다 두고 도망칠 정도면은 진짜. 사람이 너도 이렇게 혼자 가보면 너도 뭐야 소리 나잖아. 고라니 소리 아니면 뭐 멧돼지 소리 나고 발자국 사박사박 나잖아. 응. 그때 약간씩 삐쭉삐쭉 해, 안 해? 난 안 해. 나는 어쩌다 가끔가다 한 번씩 해. 근데 그런 소리만 들어도 사람이 놀래갖고 자빠진 사람들 많아. 그 소리에. 왜냐면 자기 혼자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런 소리 팍 들려봐. 처음에 한 번 들었을 때 괜찮아. 두 번, 세 번 귀신 생각이 나는 거지. 저 귀신 아니야? 뭐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귀신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어. 그지?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 귀신을 보게 되면 못 움직여. 그냥 무섭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못 움직인다고. 꼼짝마야 이거야. 진짜 무서운 귀신 만나면 더 심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내가 한 번 그거 당해갖고 나는 난 그게 나는 형은 저승사자 그게 무섭다고 그랬잖아. 그것도 그런데 나는 그거 뭐지 옆에 와가지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 나 그거 그 사람을 소리도 없이 귀신이니까 그 소리 없었지. 그 형 완전. 야, 소리 소문 없이 오지. 그럼 낚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떡밥 달고 이거만 신경 쓰고 있지. 그리고 근데 지금 내 위치처럼 이렇게 바짝 붙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얼마나 놀래겠니. 간혹가다 사람 때문에 놀란 적도 있어. 왜냐면 푸석 소리도 안 나. 근데 옆에 와 있어. 누구세요? 그런 적 많다니까. 근데 귀신은 틀리다 이거지. 귀신은 틀리다고. 근데 귀신은 딱 보면 딱 사람 같지 않아? 그냥 귀신이라는 게 느껴져? 그게 아니라 안 움직이신다고. 몸이. 거진 약간. 왜? 사람은 사람이라고 보면 딱 치나. 근데 귀신은 아니야. 자체가 틀리다고.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공포감. 뭐야? 그게 좀 오지 먼저. 공포가 아니라 온몸이 삐쭉삐쭉 쓰면서 그게 느껴져. 그냥 느껴진다고. 사람하고 틀리다고. 그러니까 보기 전에 그거 실체를 보기 전에. 그러다가 실체를 보면은 이제 더 놀라지. 그치. 사람 같으면은 말 걸면은 말을 하는. 귀신은 뭐 말 걸어도 말을 안 한다는 거 아니야. 뻔히 쳐다보면 와 있고 대꾸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럼 형 말하는 귀신도 경험해 본 적 있어? 없어. 그건 없지. 나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말을 했다는 것도 이렇게 속으로 전달되는 느낌이라고 그랬어, 사람들이. 그렇지. 속으로 전달. 우리가 이렇게 육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육성으로 들은 사람도 있대. 그거는. 그치? 근데 대부분 이 물소리나 아니면 바람 소리 때문에 그렇게 들릴 경우도 많아.
보면은 누가 꼭 부르는 것 같아. 그런 느낀 사람이 있단 말이야. 사람들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누가 불렀다는 사람도 많아. 근데 기가 약한 사람일수록 더 또렷하게 들리고, 기가 센 사람일수록 약간 좀 뭐랄까 또렷하게 안 들릴 경우가 많답니다. 근데 또렷하게 들리는 사람들 보면 기가 대부분 다 약한 사람들이야.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완전히 다른 장소에 있는데 똑같은 경험을 한다는 거. 그런데 거기엔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서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같은 것이 있다면 요거 재미지고 흥미롭겠죠?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즐거운 경험이 아닌 오싹한 경험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이번 사연은 민국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민국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민국이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년 조금 더 됐을 거예요. 거기서 이상한 걸 본 게. 그때 전 부천 중동에 살고 있었고 절친인 제 친구는 인천 삼산동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둘 다 금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서 말이죠. 그래서 술이라도 마시자 하면 둘 중 하나가 넘어왔었는데, 그때 그렇게 서로 지역을 넘어다니는 곳이 그 예전에 야인시대 촬영 세트장이었어요. 그 앞에는 아인스월드라는 곳이 있고요. 지금은 부천을 떠나서 잘 모르지만 당시엔 거기 세트장 그냥 돌아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서로 중간 지점인 거기서 마트에서 술하고 먹거리 좀 사다가 그 촬영장 앞에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 테이블 위에 앉아서 아인스월드 야경 보면서 한잔하곤 했었는데, 그런데 거기 건물들이 대부분 이제 앞쪽만 멀쩡한 가건물들이었거든요. 그냥 판자로 앞에만 만들고 뒤쪽에는 지지대를 받쳐서 세워놓은 그런 것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거기 건물들이 그렇다는 걸 안 뒤에는 거기서 술을 마시면서도 혹시나 망가질까봐 말이죠. 그 근처에는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대충 한 5m쯤? 그 정도 떨어진 거리? 그쯤에서 마신 거죠.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무로 된 테이블도 그쯤에 있었고요. 그날도 아인스월드 야경 보면서 한잔 하는데 뒤쪽에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쳐다보면 느껴지는 그런 기분. 그런데 그런 느낌을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그때 친구도 같이. 우린 얘기를 하면서 같이 뒤를 돌아봤거든요. 누가 먼저 뒤에 좀 이상해 이런 게 아니라 둘이 동시에 말이죠. 그렇게 돌아봤는데 거기 밤에도 주변에 빛이 있어서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어둡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뒤쪽 가건물에서 뭔가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우리 있는 곳에서 그 가건물까지는 거리도 있고, 그리고 빛이 있어서 어둡진 않다지만 환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나 하고 서로 찾던 중에 친구가 먼저 저기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친구가 가리킨 쪽을 봤는데 그게 2층 가건물이었는데요. 거기 2층에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검은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거기 관리자나 뭐 관계자 아니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거기서 몇 번 술을 마시면서도 그런 사람은 보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친구가 이제 그쪽으로 핸드폰 라이트를 비췄는데 그땐 또 그 검은 실루엣이 사라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라이트를 끄면 바로 또 보이고, 그걸 몇 번 반복했는데 그때마다 똑같고, 그땐 술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둘이 냅다 그쪽으로 달려갔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가건물 뒤로 갔는데 역시나 거긴 사람이 올라가거나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었어요. 앞은 멀쩡한 건물 모양이지만 뒤는 비어있는. 저랑 친구는 그때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귀신을 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죽어도 아쉬울 게 없고 미련도 없다고. 겁날 게 뭐가 있겠냐고. 이런 세상 오래 살아봐야 뭐 좋을 게 있겠냐, 그런 식.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그땐 취업도 안 되고 그냥 여기저기서 조금씩 벌어서 먹고 살 텐데, 어쨌든 저도 친구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이해가 아니라 공감인 거죠. 그래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 뭐 귀신이 무섭냐 현실이 무섭지 이러면서 그렇게 둘은 다시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
이게 영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쯤에서 이제 서로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그 바로 다음 날부터였는데요.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몸살같이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몸 안에서는 몸이 타오르는 것처럼 열도 나고, 그런데 병원에서는 체온도 혈압도 다 정상이라고. 감기약이겠죠? 그거 받아서 먹고도 며칠을 앓았어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낮이었거든요. 잠이 들었다가 살짝 눈을 떴는데, 그런데 시커먼 뭔가가 제 발과 발 사이에서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식은땀에 온몸은 물론 주변까지 축축해질 정도였는데, 이런 게 가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확실히 꿈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깨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스르륵 사라지면서 그제야 몸도 움직이더라고요. 그걸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가위에 눌린 것 같다고. 그런데 그때 전에 촬영 세트장에서 이상한 걸 같이 본 그 친구가 놀라면서 그래요. 자기도 똑같았다고. 며칠을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때 저랑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친구 말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게 가위라고 한다면 가위 눌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요.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그게 가위라고 해도 둘이 같이 이상한 뭔가를 본 그 바로 다음 날부터 같은 시기에 다른 장소에 있는데 같은 가위에 눌린다? 이 부분에서 다른 친구들은 또 한 번 자지러지고, 그 뒤로 저도 친구도 더 이상 이상한 걸 보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그때 그 일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프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살아있는 게 좋고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도 제 친구도 말이죠. 민국이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설 것도 없는 가건물 2층에 서서, 아니 떠 있는 거죠. 그렇게 떠서 민국이님과 친구를 바라봤다는 그거. 라이트를 비추면 사라지고 라이트를 끄면 다시 보이고, 그건 뭐였을까요? 그냥 둘이 뭔가를 착각하고 잘못 봤다고 하기엔 좀. 민국이님과 친구가 다음 날부터 같이 아팠다는 거, 그건 그날 같은 곳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같은 병에 걸렸다고 쳐도 멀리 떨어져 있는 둘이 똑같은 가위에 눌릴 수 있는 걸까요? 이건 그날 본 그 시커먼 실루엣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